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살생부. 살생부. 네, 맞습니다. 이 살생부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를 살리고 또 누구를 죽일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둔 명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살생부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잔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생부를 손에 들고 잔인하게 죽인 아까 봤던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왕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누구냐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 킹메이커. 한명회. 한명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한명회? 한명회 알죠. 아세요? 아, 유명한 영화에 나왔잖아요.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박. 맞습니다. 그 한명회. 말 타고 나와서 굉장히 그 인상 자체도 오, 막 정말 두려운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한명회. 오, 그자 이름이 무엇이오? 한명회. 내 진짜 지역을 보여주지. 자, 이 한명회가 조선의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살생부, 이 살생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 한명회는 어떻게 이 살생부를 이용해서 왕을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킹메이커 한명회는 어떻게 조선의 왕을 바꿨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명회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이 한명회가 어떻게 킹메이커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명회에겐 예사롭지 않은 그만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에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것이 있죠. 아, 그렇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네. 뭘까요? 과거. 과거시요. 과거. 이 훗날 조선의 왕을 세운 인물인 만큼 빨리 합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요, 평생 단 한 번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근데 어떡해. 뭐 타고났다는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러니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한명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에는 영 소질은 없었지만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한명회를 조선의 킹메이커로 만든 그 뛰어난 능력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과 도덕은 내가 참으로 그대만 못하나 사업을 경륜함에 이르러는 내가 어찌 크게 뒤지겠는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뭐라 하죠? 그 가방끈? 이 짧다. 가만건 짧으나 가방끈이 좀 짧으나 경륜이 그래도 뭐죠? 내가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계획하는 이 잔머리, 이 꾀, 이 경륜함은 내가 뒤지진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부는 부족할지 몰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략과 처세술, 실행력만큼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죠. 오. 재밌게도 한명회는 저 문장처럼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아하. 공부 네, 빼고는 일종의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뭐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후에 한명회가 여러 가지 보여줬던 실제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요, 한명회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관람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관람. 그리고 이 관람은요, 한명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시 이 뛰어난 말솜씨에 이 지략까지 갖췄다고 자부하던 한명회. 그런데 과거 시험 어떻다? 떨어졌다.
한 번도 안 번번이 붙어봤어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한명회에게 자신의 처지를 바꿀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관직에 오른 겁니다. 오, 몰라요? 근데 좀 떨어졌는데 계속. 아니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다 했잖아. 그렇죠. 자, 과거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한명회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비밀.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음서. 음서. 음서란 공신이나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자식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한명회가 오른 관직, 바로 경덕궁 궁직이었던 겁니다. 아 궁궐 지키는. 그렇죠. 아, 궁을 지키고 관리하는 종구품 말단 관리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음서를 통해 드디어 관직에 오른 한명회.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직급으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명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왕실 사람이 한명회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합니다. 은밀하게 한명회를 왜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와. 와. 왕실 사람인 수양대군이 말단 궁지기에 불과한 한명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양대군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혹시 도현 씨 수양대군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거기까지 모르죠. 아버지까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버지요? 네, 아버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만원. 만원? 네, 만원 주인공? 네.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아들이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이 아들이- 수양대군은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와 둘째.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단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단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인물들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뭐지? 왜냐하면 실제로 수양대군은요 타고난 자질이 영특해서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욕망과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많이. 시골에 모함하는 것도 그렇고 전하께서 너무 격이 없이 대해주셔서 그럴 것이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역적이상이다. 수양대군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좌의정 김종서라는 인물입니다. 김종서. 김종서는요, 이 태종부터 세종, 문종, 그리고 단종까지 무려 4명의 임금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와. 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명망이 워낙 높았던 원로, 그런 원로. 인물이죠. 단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면서 김종서는요, 이 어린 왕을 둘러싸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 하루빨리 그 세력들을 꺾으셔야 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에서 누군가를 관직에 임명하는 인사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네. 누군가를 임명하는 일은 당연히 왕이 중심이 돼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종은요 자기 뜻대로 낙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미 한 사람의 이름 밑에 노란색 딱지가 붙여져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 이미. 김종서 좌상을 잘 아시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어른이십니다. 김종서 대감이 황색 표식을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등용을 시킨다고 해서 황표정사라 비웃고들 있소. 어린 왕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종서를 필두로 한 대신들과 수양대군의 대립. 그런데 이때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수양대군의 동생이면은 수양대군과 같은 편에 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김종서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 그럼 그 대군들은 친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았다? 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네, 너무 안 돼. 왜냐하면 수양대군과 한 살 차이 동생이었던 이 안평대군은요 수양대군과는 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조정 대신들과도 아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안평대군이 단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김종서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본인도. 네. 자, 이 수양대군은요. 이러다가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줄 책사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 참모, 브레인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먼 발치에서 지켜본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한명회. 분명히. 한명회는요 현재 이 복잡한 정치 상황과 수양대군의 위기가 자신에게는 오히려 아, 기회구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네. 자, 제가 앞에서 한명회의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누구라 그랬죠? 권람. 맞습니다, 권람. 근데 마침 이 권람이 수양대군과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 되게 기가 막히게 딱딱 좀 맞아 떨어지네요. 희한하네. 자, 여러분이 한명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람한테 부탁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명회는요 권람에게 저기 그 수양대군을 좀 소개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맞나요?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한명회를 본 수양대군의 반응 어땠을까요? 오. 자, 이 수양대군은요 한명회의 손을 덥석 잡고요. 아이, 어찌 이제야 만났단 말인가. 진짜요? 네. 진짜? 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첫 만남부터 친근하게 대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미 수양대군은요 아까 그 한명회 친구 누구라 그랬죠? 권람. 권람. 이 권람으로부터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 권람은요 한명회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범상치 않았고 특히 일을 처리한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서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든요. 당연히 수양대군은요 한명회를 믿었고요. 한명회를 보자 이런 말을 넌지시합니다. 내 형제가 외롭고 약하니 어찌해야 하겠소? 한마디로 지금 조정의 견제를 받아 자신의 처지가 약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은 겁니다. 방법을. 자, 여러분이 한명회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한 명의 정도의 처세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명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날 한명회의 이 한마디가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 와, 이 한마디.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뭐지? 뭐라고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실의 후손으로서 사직을 위하여 난적을 토벌하는 것인 만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느낌 오세요? 아. 네네. 네. 조나단 어떤 느낌이 와요? 딱? 왕의 후손인 만큼 뭔가 이 일을 위하여 난적 김종서를 토벌하는 게 명분이 바르고 괜찮으니까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나단. 오, 맞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왕실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위해 도적 무리를 토벌하는 건 명분이 바른 일이니 거사를 일으킨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양대군 앞에서 거사를 논하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한 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역모의 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한 명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소신껏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거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양대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명회. 이 한명회에게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정했다, 마음을. 그렇죠. 수양대군도 자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명회의 이 말 한마디로 거사를 일으킬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